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0일,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구조의 거대한 전환점인 초고령 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논의할 주제는 단순히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 평생을 국가 발전과 가족 부양에 헌신해온 우리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실현이자 그동안 개인과 가족이 오롯이 짊어져야 했던 노인 부양의 무거운 짐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넘겨받겠다고 선포한 역사적 대전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2026년 1월 19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은 선택적 구호에서 보편적 권리로, 그리고 가족의 희생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그 근간이 송두리째 바뀌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163가지 복지 혜택의 구체적인 실체와 함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상향, 그리고 무엇보다 혁명적이라 불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이 복지 멤버십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작 이것이 어떻게 내 통장의 잔고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가입만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정보의 함정은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법리적 원칙은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행정은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을지라도 수급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이라는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단 10원 한 장도 먼저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제공되는 163가지의 풍성한 혜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멤버십, 즉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의 곁에 24시간 상주하는 복지 비서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정부 시스템이 여러분의 나이, 가구 구성, 소득 변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어르신, 이번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셨으니 어서 신청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존재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 문자를 받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시지만 문자는 알림일 뿐 지급이 아닙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행정법상 소급 적용 불가의 원칙에 의해 영원히 증발해버립니다. 실제로 18개월간 문자를 방치했다가 뒤늦게 신청한 한 어르신은 540만 원이라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복지 멤버십 가입은 끝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가장 빠른 출발선에 서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4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 247만 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의 파격적인 상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무려 8.3%가 인상된 수치로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자산 가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395만 2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다면 수혜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의 유연화입니다. 과거에는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월 509만 원 수준의 높은 수입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온전하게 지급되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사회의 기여자로서 당당히 일하면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적인 소득 안전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집값 때문에 혹은 아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2026년의 새로운 법전 앞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니어 복지혁명의 정점은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가족 부양의 원칙이 사법적 행정적으로 국가 부양의 원칙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빈곤 노인들이 정작 본인은 한 푼의 재산도 없으면서도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혹은 미미한 재산을 가진 사위나 며느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에서 탈락하여 비수급 빈곤층으로 전락해왔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 먹어야 했던 그 잔인한 세월에 국가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자녀의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혹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든 상관없이 오로지 신청자 본인인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가난한 부모의 질병을 자녀에게 책임지우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이며 동시에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도 당당하게 최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 법적 장치를 통해 수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의료 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것이며 이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돌봄법은 어르신들의 주거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동안의 돌봄이 아프면 무조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격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마다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케어 매니저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집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내주는 방문 진료, 영양 균형을 맞춘 도시락 배달, 거동을 돕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의 나열이 아닙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의료와 요양의 행정 장벽을 허물고 어르신 한 분을 위해 지역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사례에서 보듯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이 병원 침대가 아닌 자신의 침대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의 법 시행은 이러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나 누구라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준비한 163가지 복지 혜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신분증 하나만 챙기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복지 멤버십을 확인해주고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달라고 말입니다. 단 15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수십만 원의 연금을 꽂아주고 수백만 원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줄 것입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2026년의 새로운 복지 시스템에서는 가장 큰 오답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이 거대한 안전망 안에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의 연속이 아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시니어 채널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끝까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